자,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있어, 탄수화물.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C, H, O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얘는 주된 에너지원이 된다. 주된 에너지원. 4kcal per g. 자, 1g당 4kcal인데 이게 주 에너지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섭취하는 즉시 대부분이 에너지 생성에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이고 섭취하는 즉시 대부분이 에너지 생성에 사용이 되고, 자, 그 중에서 남은 자, 일부가 어떻게 되냐? 자, 동물에서는 포도당이 우리 간에서 또는 근육에서 자,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게 포도당을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동물은 글리코젠의 형태로, 식물은 자, 포도당이 두 가지 형태로 바뀌어요. 자, 하나는 자,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자, 이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돼. 탄수화물도. 그래서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그래서 굉장히 질기겠지. 그래서 굉장히 질기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세포로 이용되고 에너지원 이용되고 세포벽을 만들고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녹말의 형태로, 자, 녹말의 형태로 해서 이게 저장이 돼요. 자, 동물은 녹말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한다면, 자, 식물은 녹말 형태로 저장한다.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 이런 식의 형태로 자, 저장이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대부분이 사용되지만 남은 일부 남는 것들은 동물은 글리코젠, 자, 식물은 세포벽을 만들고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이지. 그래서 탄수화물 할 때 우리가 있잖아, 구분을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거야. 그래서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우리 핵산에서 배웠던 리보스. 그러면 이 포도당, 과당, 리보스는 이 어떤 거냐? 자, 우리 리보스 지난 시간에 했는데 리보스 어떤 모양으로 그렸어? 자, 요렇게 산소가 있고 탄소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고리 형태라고 그랬지? 이때 요 한 개 고리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단당류라고 그래, 단당류. 그러니까 요 포도당이나 과당, 리보스 이런 것들은 한 개 고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포도당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 포도당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육각형의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당 같은 경우는 오각형의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한 개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단당류라고 그래. 그래서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리보스, 그래서 한 개 고리고, 그럼 이당류는 뭐냐? 단당류 두 개가 연결된 거야. 엿당, 포도당과 포도당이 두 개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자, 이렇게 산소를 해가지고서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포도당 연결돼 있으면 얘를 우리는 엿당이라고 그래. 엿당.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아, 설탕이 있구나. 자, 포도당과 과당. 자, 이렇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이제 이당류. 그래서 단당류 두 개가 연결된 걸 이당류라고 그래. 그럼 다당류는 뭐냐? 무수히 많은 단당류가 연결된 거야. 자, 무수히 많은 단당류가 연결된 걸 다당류라고 하는데,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얘다. 글리코젠,
셀룰로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녹말. 자,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당류라고 한다. 다당류. 다당류. 그래서 탄수화물은 대부분 이제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섭취하는 즉시 이제 에너지 사용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동물은 글리코젠, 식물은 셀룰로스, 세포벽, 그 다음에 녹말의 형태로. 그리고 이게 세포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면섬유 있지. 면섬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종이 같은 것들이 셀룰로스로. 그래서 염소라든가 양들이 종이도 먹어. 종이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라면, 자, 네 번째, 지질이 있어, 지질. 이게 되게 웃긴 게 중등 과정에서는 지질이라는 표현 대신 지방이라고 그래, 지방. 이제 근데 고등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이게 영어로 이제 리피드거든. 리피드. 자, 이거를 이제 지질이라고 그래. 지방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지질. 자, 얘도 C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에너지원인데 9kcal per g이야. 9kcal. 그러면 1g당 에너지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4kcal거든. 근데 얘는 9kcal야. 그럼 1g당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1g당 에너지를 많이 나오니까 이걸 1g당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자. 그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때, 같은 에너지를 저장할 때 이 지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질량이 적어질 거라는 얘기야.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을 했지. 자, 그리고도 만약 여기에서 남는 포도당이 있으면 이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찌는 원인이 지방이 살찌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빼려면 어떻게 다이어트 하려면은 자, 식단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식단 관리에서 가장 큰 게 뭐야? 바로 탄수화물 조절하는 거지,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의 양을 줄이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원이고, 그래서 얘는 주로 에너지 저장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에 쓰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 또는 이걸 이제 피하지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우리가 이제 내장지방. 그래서 뭐 배에 살이 찐대, 살이 쪘다. 그 배가 나오지. 그러면은 피하지방, 내장지방.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포도당이 전환이 되는 거야. 포도당이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원이고, 자, 하지만 얘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구성 물질이에요. 자, 지질은 우리 몸도 구성해. 최구성 물질이야. 자, 일단 동식물의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래서 세포막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인지질. 그래서 우리 세포막은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으로, 인지질. 그래서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던 이제 중성지방 있지. 중성지방. 그래서 이 중성지방은 자, 한 개의 글리세롤, 자, 3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글리세롤, 3개의 지방. 그래서 이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야,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의 특징이 뭐냐?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얘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얘는 물하고 친한 친수성 부분이에요. 그리고 3개의 지방산인데 이 지방산은 이거 있잖아. 잘 들어. CH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물에 거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산도 탄소하고 수소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CH, 탄소 한 다음에 수소가 막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물하고 안 친하겠지. 자, 물하고 안 친하니까 우리는 얘를 소수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물하고 안 친하면 누구랑 친해? 기름. 그래서 친유성.
부분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하고 안 친한 친유성 물질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이 글리세롤 그냥 단내 그림으로 표현할게.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야. 글리세롤. 그럼 지방산 3개가 이렇게 붙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은 글리세롤 부분이라서 친수성인데, 자, 마치 뭐처럼 보여? 머리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친수성 머리. 그 다음 여기가, 자, 3개 지방산인데 얘는 친유성이죠. 여기를 뭐냐면은 친유성인데 뭐처럼 보인다? 꼬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유성 머리 1개에 3개의 친유성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고, 얘가 소화가 되잖아. 맞지? 자, 소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글리세롤에 1개 지방산이 붙어 있고, 그리고 2개 지방산이 분리가 돼. 그러니까 글리세롤하고 3개 지방산이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자, 글리세롤하고 1개 지방산이 붙어.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할까? 작년에 배웠는데? 작년 이맘때 동물과 에너지에서 모노 글리세리드. 그래서 얘네들은, 자, 친유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융털의 모세혈관이 아니라 암죽관에서 흡수가 되잖아. 암죽관. 자, 림프액이 흐르는 림프관. 그래서 암죽관으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지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걸 하냐면, 저기 인지질 있지, 인지질. 자, 인지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다. 친수성 머리에다가, 자, 2개의 친유성 꼬리를 되어 있는 거야. 요게 이제 인산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 인산하고 지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인지질. 자, 2개의 꼬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관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은, 자, 저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우리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있어. 자, 콜레스테롤 주로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물질, 지질 물질.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뭐 건강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자,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다. 자, 어떤 거냐면, 세포막의 구성이 인지질이잖아. 인지질. 자, 우리 이 혈관 있지, 혈관. 우리 몸에 혈관 되게 많잖아. 동맥, 대동맥, 동맥, 정맥, 대정맥, 모세혈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혈액 속에 이 지질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혈관 벽에 딱딱딱 붙어가지고, 자, 혈관에 흡수가 돼서 혈관의 재료로 이용이 돼요. 콜레스테롤. 이게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야. 좋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혈관에 흡수가 돼서 혈관의 재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어떻게 돼? 덩어리 형태로 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덩어리 지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니까 이걸 우리가 막 동맥경화 이런 식으로, 특히 동맥 같은데, 그래서 이게 두껍게 되면서 단단해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그래.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동맥 혈관이, 심장에 있는 혈관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나중에 이제 심정지막,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지. 자, 어쨌든 콜레스테롤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지질. 남성, 여성, 성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의 대부분은 이제 단백질인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뭐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자, 이러한 성 호르몬이 바로 뭐야?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량, 원소 이런 건 있는데, 자, 그거 말고, 자, 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이 물. 그래도 날이 좀 풀린 것 같지 않냐? 좀 시원해졌지? 아까 막 바람 불고 하니까 좀 습한 것도 없어졌고. 자, 물은 생명체의 자, 60, 70%를 차지합니다. 자,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물은 우리 그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물이거든. 자, 세포와 세포 사이가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지. 자, 이게 뭐냐면 자, 세포 안에 있는 물의 성분 있지. 액체 성분을 세포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주로 자, KCl, 수용액이야. 그래서 칼륨 이온, 염화 이온. 자, 그러면 여기가 뭐야?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지. 자, 얘를 조직액, 자, 또는 체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뭐냐? 자, 염화 나트륨. 그래서 0.9% 염화 나트륨. 자, 세포 안은 0.9%의 염화 칼륨. 그래서 세포 안은 칼륨 이온이 많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액은 세포 안이니 세포 밖이니? 세포 밖이지. 그래서 혈관에다가 KC를 주사하면 어떻게 돼? 죽어. 아, 그냥 드라마 보면 나쁜 놈들 있지. 악당이 이제 누구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주인공이든 주인공 뭐 주변 사람이든 뭐 아니면 이제 뭐 자, 이게 피해자든 목격자든 이제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어. 그럼 꼭 의사 가운 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주사바늘 놓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부검에서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 KCl을 딱 주사를 놓는 거야. KCl. 그러면 KCl이면 이제 세포 밖 안에 농도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발작이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독 증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죽게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때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서의 반응은 세포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럼 세포 안과 세포 밖은 다 물의 환경이거든. 그럼 이 물의 환경에서 우리 몸에서의 화학 반응. 그래서 우리 그 체내에서의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하냐? 우리 몸 안에서의 화학 반응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 물, 질, 대, 사라고 얘기한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그래. 자, 이 물은 바로 그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의 장소가 물이 되는 거야. 맞지? 자, 다음. 자, 물은 비열이 크다. 비열이 뭐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가열했어. 얘가 1g이 있네. 몇 도씩 올라가는 거야? 1도씩 올릴 때 흡수하는 열. 알겠지? 자, 이게 바로 이제 비열이야. 또는, 자, 어떤 물질 1g 있는데 얘가 온도가 1도씨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방출하는 열.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1도씨를 올릴 때 많은 열을 흡수해야 되고요. 1도씨가 떨어질 때 많은 열이 방출이 된대요. 그러면 일정한 열을 흡수하거나 일정한 열을 방출할 때는 비열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아무리 더워도 우리 몸의 70% 물이기 때문에 체온은 천천히 올라간다. 그럼 우리 이제 기말 때 했던 항상성 조절, 체온 조절 작용이 들어가겠지. 밖에 아무리 추워도 비열이 높은 물 때문에 체온은 천천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나? 체온 조절. 그래서 막 이제 티록신이 분비가 되고, 그치?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뭐 아드레날 분비돼가지고 혈당을 높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는 거지. 그 다음, 물은 일반적인 액체보다 용해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웬만한 물질들은 다 녹여요. 그래서 친유성 물질도 녹이긴 해요. 근데 친유성 물질보다는 적지만, 그러니까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봐봐, 조직액도 마찬가지고 세포액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요게 여러 가지 양분도 있을 거고 노폐물도 있을 거고, 그치? 또는 O2하고 CO2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뭐 호르몬, 효소, 하다못해 항체 막 이런 것들, 그리고 O2하고 CO2 기체, 자, 이런 얘네들을 운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라는 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물은 60에서 70%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생명의 종마다 다르긴 해. 자, 어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진의 그 최소한으로 해가지고서 말라 비틀어서 꼭 죽은 것처럼. 근데 그 물고기에 물방울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입이 꿈뻑꿈뻑 하면서 살아나고 막. 자, 이런 것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포유류, 사람 같은 포유류는 우리 몸에서 채운 물이 10%만 빠져나가도 사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꼭 먹어줘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소금물을 먹어줘야 돼. 왜냐면 우리 조직의 체액을, 그리고 그 식염수 같은 생리적 식염수가 0.9% 소금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액하고 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했을 때 뭐 렌즈를 하든 뭘 하든 세척을 하든 코세척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자극이 없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그래서 아프면 병원 와서 제일 뭐부터 주사 맞아? 얘를 주사 맞아. 소금물. 소금물. 그래서 소금은 항상 일정량은 먹어줘야 된다. 근데 소금 먹을 때 조심할 게 뭔지 알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인데, 소금이 몸에 나쁘다가 아니야. 자, 소금은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크잖아. 우리 몸을 구성하잖아. 얘는 또 체액을 구성하잖아. 그치? 그리고 얘 같은 게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이로 해. 자극을 전달할 때. 자, 이게 뉴런 배웠지, 우리? 뉴런에서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이 자, 작용을 하면서 이제 자극이 전달된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위산을 만드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라는 건 항상 일정량 먹어야 되고, 만약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물론 이제 아주 많이 먹으면 급성 이제 중독 증상이 있지만,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몸에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면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요. 근데 문제는 소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소금을 먹고 나서 단 음식 먹으면은, 이 단 음식, 설탕이라든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당이라 정제된, 그래서 빵이나 초콜릿, 초콜릿은 괜찮아. 빵이나 사탕, 어쨌든 음료수라든가 단 거 먹으면 이 단 음식이 나트륨의 배출을 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 음식들이 나트륨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신장에서 얘네들 여과하고 걸러내는 과정에서 혈액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단 거. 당. 알지? 그래서 일정량의 소금을 꼭 먹어줘야 돼. 봐봐. 우리가 아파가지고 픽스러웠어. 그럼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주사 맞아? 수액이 소금물이야, 소금물. 수액을 주사 맞는단 말이야. 바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소금은 일정량 꼭 있어야 된다. 어쨌든, 자, 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무기염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무기염류는 그냥 양이온, 음이온을 얘기해요. 양이온, 음이온. 자, 얘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조절작용을 담당한다. 자, 철이온.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헤모글로빈. 자,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면서,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통합에서 보면은, 요 헤모글로빈, 적혈구,
왜냐면 이제 남모양 빈혈증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니? 빈혈이 발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칼슘 이온. 이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뼈와 자, 치아를 구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뼈와 치아가 구성하고 얘네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니? 자, 골다공증도 일으키고요.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와우, 이거는 뭐야? 자, 뼈를 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의 특징이 뭐냐? 밤에 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 도깨비 불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공동묘지 가잖아. 내가 중학교 내가 어릴 때 시골이었는데 중학교 옆에 바로 한 5m 정도 작은 도로가 있거든. 거기가 공동묘지였어. 그래서 밤에 가면 막 되게 재밌어. 밤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막 학교 끝나고 놀고 야자하고 이제 막 그래서 중학교 때도 야자했다 씨. 자, 그래서 끝나고 이제 막 자전거 타고 가면은 거기 시골이니까 진짜 컴컴하잖아. 그럼 공동묘지에 막 불빛이 떠다녀. 그게 이제 우리가 도깨비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시체에서 빠져나온 요 인 성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뼈, 그 다음에 자, 핵산, DNA, RNA를 구성하는 게 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생명체가 이용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ATP라는 요 화학 에너지야. 자, 얘네들을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염화이온 같은 경우가 뭐니? 자, 위산을 구성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절 작용도 해. 그러니까 어떤 조절,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조절 작용 같은 경우 이제 뭐야?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은 자, 우리 뉴런에서 자, 자극의 전달과 관련되는 전기적 신호라고 그래. 전기적 신호.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생명, 고2 때 배울 거고, 자, 이때 이제 이런 거 관여하는 거고,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눈썹이 막 떨린대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조절. 그럼 아이언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의 조절 작용을 담당하고 있고, 어쨌든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기염류라고 한다. 물론 이제 바이타민이 있는데 바이타민은 그냥 조절 작용이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진 않아,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서는 여기까지. 그래서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방, 지질, 그 다음에 무기염류. 요 5가지 잘 정리 좀 해놔.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된다.